내 시간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하셨는지 6문제씩 테스트 보겠습니다. 내일. 알겠죠? 6문제씩 테스트 보고 이 테스트 결과는 그냥 일주일 단위로 해서 부모님께 바로 결과 발송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테스트 대체할 거예요. 이거 하겠다고 니네 지금 이제 클리닉 안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거 하니까 지금 이제 클리닉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 우리 반 빼고 딴 반들은 다 클리닉 하는 거 알죠? 여기도 일주일에 한 번 클리닉 의무로 하고 있고 저기는 2번 다 하고 있고 우리 반만 지금 유일하게 학원에서 클리닉 하라고 했지만 나는 배째라 하고 나는 클리닉 안 하고 있죠. 배째라 하는 이유에는 그 책임이 있는 거니까 니네가 그 책임을 지고 나도 거기에 맞게 커리큘럼을 정규 시간 내에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클리닉 안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유를 어느 정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자유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주고 있잖아? 근데 이 자유를 믿고 결과를 개판 쳐오면 고등학생처럼 되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내가 어떻게 시키는지 알죠? 고등학생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자유를 줄 때 자유를 너무 즐기지 마시고 할 건 다 하면서 즐기세요. 알았죠? 자유를 줄 때 할 건 다 하면서 즐기세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필기노트 드린 거 그거 먼저 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되겠고 오늘은 아예 새로운 개념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예 좀 새로운 개념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테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 우리 바이블 개념은 124쪽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블 개념은 124쪽 2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아예 생기초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쓰던 거 기호를 가지고 내가 개념 설명할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여기 번호를 붙여서 개념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실 때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때 따라 쓰지 마세요. 지금 일단 좀 보다가 내가 정리할 시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차 함수라는 것부터는요. 2차 방정식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단원들과 마찬가지로 한 번 잘 드러나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함수는 개념 모르면 여기 관련된 문제들을 풀 수가 없고 여러분들 교육과정 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2차 함수 문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만 지금 이제 확실히 알고 있으면 넘어갈 수 있냐면 개념은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을 토대로 여러분들 공통수학 1에 2단원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본격적으로 나열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 함수 모르시면 그냥 고일수학까지 싹 다 버려야 돼. 고일수학 싹 다 버리면 어떻게 돼? 수능 버려야 돼. 왜냐면은 수능 문제 잘 풀려면 고일수학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고일수학이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일수학을 알고 있어야지 거기 연계되어 있는 고난도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내가 7월부터는 이거랑 계속 연계되는 공통수학을 쭉 갈 거야. 알겠니? 그래서 공통수학을 개념을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나의 목표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너네는 예비고 시절까지 해서 내가 어디까지는 끝낼 거냐면 대수까지는 끝낼 거야. 알겠니? 대수까지는 갈 거야. 2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2학년 1학기까지 갈 거고요. 일부러 2학년 1학기까지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니네가 학기 중에 초고난도 문제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그 초고난도 문제들을 좀 충분히 바라봐야 너네들이 학교 시험에서 100점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너네한테 그런 괴물 같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좀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너네가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싹 살펴보고 내가 시험 때 한번 가볍게 리뷰해주고 그 다음에 니네 시험장 딱 보낼 거거든요. 2차 함수는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100점이 나오거든요. 응용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너네한테 막 그렇게 과한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는 과한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시간을 거기서 더 줄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중학교 때 그 개념을 배우실 때 고등학교랑 연계되는 개념들까지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을 맞닥뜨리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고교 연계를 좀 많이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뭐부터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냐면 2차 함수라는 게 뭔지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시면 돼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니네가 여기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저는 함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쵸? 함수가 뭔지 모르면 안 되지. 2학년 때 배우니까 함수가 뭔지는 배워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함수가 뭔지는 배우고 지금 3학년 올라왔잖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2학년 때 함수의 뜻과 더불어 1차 함수란 무엇인지까지 얘기를 했잖아. 그럼 거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또 다른 함수를 살펴보는 거야. 단순하게 2차 함수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구별짓지 말라는 겁니다. 2학년 거랑 계속 연계해서 볼게요.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함수의 뜻은 뭐야? 니네가 기억하고 있는 함수라는 건 어떤 걸 우리가 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니네가 떠오르고 있는 걸 얘기해봐. 니네가 알고 있는 함수라는 건 뭐야? 중학교 때 배우는 함수는 뭐야? y는 fx? y는 fx? y는 fx? 가인이 y는 fx? 하민이 y는 fx? y는 fx? 원준이 y는 fx? 저러면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y는 fx라고 기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그 y는 fx라고 기억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정의는 아니에요. 그것도 정확한 정의가 아닙니다. 함수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제발 좀 기억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 뭐냐면 함수는 이거예요. 두 변수가 있을 건데 그 두 변수 사이에 나는 뭐를 구할 거냐면 관계를 찾을 거고 그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관계식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된 식을 우리가 함수라 그래요. 됐습니까? 이걸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면은 그걸 이제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심화를 해가지고 정확한 함수의 정의를 배우게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그냥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함수야.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두 문자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통 두 개의 문자를 y랑 여기 있는 x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보통 y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을 우리는 뭐에 대한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 근데 얘는 현재 몇 차 함수였으면 좋겠냐면 2차 함수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차 함수라는 얘기는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x에 대한 식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x에 대한 식이 단순하게 몇 차식이 되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될까요? 그치? 여기 있는 x에 대한 식이 2차식이면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x에 대한 식이 우리가 2차식이 돼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을 정리해서 나타내 봤더니 우리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꼴로 나타내 줄 수 있다면 우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모든 함수들을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할 것이야. 라고 얘기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보면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는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러면은 두 번째 간단하게 리뷰하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함수값입니다. 그러면 너네가 함수값 구하는 거는 사실상 문자 y값 구하는 겁니까? x값 구하는 겁니까? 함수값은 x값 찾는 거예요? y값 찾는 거예요? 함수값은? y값, 계산 결과를 찾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함수값은 y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y의 값은 사실상 어떤 거를 진짜 의미하고 있냐면 그때 여기 있는 y의 값은 실제로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요 계산 결과를 의미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계산 결과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그걸 표현하는 기호가 여기 있는 f 그리고 여기 괄호 안에 그 x값을 집어넣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y는 fx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fx를 보면 아 이거 y값 찾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거 때문이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fx라고 잡아줬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x가 실제로 뭐냐면 함수값을 만들어주게 하는 변수. 다른 말로 얘기하면 x값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y값을 결정짓는 x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주기만 하면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F3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여기 있는 x 대신에 3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FT 그러면 x 대신에 t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봐. 알겠니? 그럼 이제 조금만 더 확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F 괄호 이게 고교 연계예요. 당장 여러분들 내년 중간고사에 바로 튀어나올 거야. 이런 기호들. 알겠니? 그럼 만약에 여기 괄호 안에가 단순한 단항식이 아니라 다항식이 들어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x 빼기 4가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저기 x 안에 뭐를 집어넣으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대로 보면? 그치? 여기 있는 내 모든 x들한테 다 2x-4를 다 집어넣어라. 이 얘기랑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그냥 다 그 문자 x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설령 저게 다항식이다. 그냥 넣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단항식 땡큐. 단항식 오케이. 심지어 얘가 3차식이야? 그럼 몇 차식 집어넣으면 되냐면 3차식을 넣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감을 잡아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함수값은 이제부터 확장합시다. 괄호 안에는 무조건 숫자만 나올 수 있다야 아니면 문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야. 지금은 그러면 함수값의 의미를 확장을 해보면 얘는 무조건 숫자만 들어와 아니면 문자가 들어와도 돼? 문자가 와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감 잡으셔야 돼요. 고등학교는 이런 것들도 다 폭넓게 인정을 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식이 새로 나오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f 이렇게 마이너스 2x 빼기 4라고 했으면 그냥 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냐면 2x 빼기 4를 넣었을 때의 값이야. 그때 넣었을 때에 이걸 넣었을 때의 결국 우리는 얘가 아직 x가 살아있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결국은 식으로 나오겠어요? 아니면 하나의 숫자로 나오겠어요? x가 살아있으니까? 식으로 나오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 줄 거는 이렇게. 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고교 연계를 해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여기 124쪽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124쪽의 이 내용은 이게 전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건 없어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새롭게 배우는 건 없어요. 알고 있는 개념들을 가볍게 복습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필기노트에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하세요. 시간은 얼마 안 걸릴 테니까 3분만 드릴게요. 빨리 정리해보세요. 결국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만 잘 이해하고만 넘어가세요. 외우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외우라는 거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출력돼야 돼. 라는 거는 알려드릴 건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지워도 되냐? 지워도 돼요 여기? 그럼 여러분들 교재 가보세요. 교재 124쪽에 가볍게 밑줄만 긋고 바로 옆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참수라는 건 도대체 뭐니? 라고 얘기한다면 밑줄만 그어놓고 가.
그래서 저기 있는 이차 함수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친구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친구야. 어떤 애? 여기 밑줄. y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 여기 있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x에 대한 몇 차식이라는 것만 우리가 눈치채고 있으면 돼요. 이게 x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저기 있는 저 친구가 2차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필기만 해놓고 가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x에 대한 2차식이야. 다시 까자고. 그럼 얘가 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결국 2차항의 개수가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살아있어야 돼? 아니면 죽어도 돼? 2차항 개수는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니 죽어야 되니? 살아있어야 돼요. 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0이 돼서 날아가 버리게 되면 그건 뭐야? 대참사야. 알겠니?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그런 대참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 2차항 개수는 절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그래서 붙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변형시키면 2단계 나오는 거야. 여기 있는 y는 얘가 그래서 a-3의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b가 나는 몇 차 함수가 되라는 얘기냐면 그냥 단순하게 봐봐. 보기만 하면 돼. 자, 얘가 2차 함수가 되라 그랬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2차 함수가 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기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0이 되면은 된다는 얘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얘만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다시 그러면 여기 뒤에 붙어있는 b는 뭐가 되든 간에 상관이 있어? 상관없어? 얘는 상관없어. 알겠니? 왜? 어차피 우리는 실수 전체를 수직선에 표현하는 거는 이미 다 해봤어요. 그쵸?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이미 실수 전체로 얘네들을 표현해보는 건 다 해봤기 때문에 여기는 확장이 되니까 관심은 없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만 살아있으면 돼. 그러니까 A가 뭐만 아니면 된다라는 게 결론인 거야. 그러니까? 그치, 3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이 조건에서 동그라미 칠 건 여기 있는 얘 A가 절대 0이 될 수 없다. 다시 2차항은 0이 될 수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만 딱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 125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별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들은 아직 진짜 첫 번째 단어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대표형 1번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표형 1번 문제 보면은 개시시하지. 그쵸? 개시시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안 하고 얘를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니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런 거 나오면은 니네가 의외로 잘 틀린다? 왜 잘 틀리게? 이런 거 나오면 생각보다 잘 틀려. 왜 잘 틀려, 니네? 니네 공식 다 까먹어서. 그쵸? 여기까지는요?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많이 틀리는 이유가 공식 까먹어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만 안 까먹으시면 되는데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기에는 얘네들을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죠.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맞아?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얘기할게. 잘 봐. 앞에 봐. 미리 풀지 마시고 딱 보세요. 집중할 때 딱 집중해서 잘 봐. 그냥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대부분은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말에 맞춰서 그냥 씩 세우면 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기억해야 되는 공식은 2개 정도만 기억하면 되죠. 그 첫 번째 공식이 바로 뭐냐면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속식.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원정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여기 교재 옆에 아니면 밑에다가 팁 하나만 적어주고 가실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공식들은 크게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암기해야 하는 공식들은 크게 2가지만 기억하자. 그게 바로 첫 번째로 누구냐면 거속시 관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로는 거속시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 속력,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 이 3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줄 때는 반드시 좀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 제발 이 친구는 좀 머릿속에 넣고 가세요. 이제는 원에 대한 얘기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원의 둘레와 넓이가 있을 건데 보통 그 원의 둘레와 넓이 이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스피노프 버전이 있지. 그럼 원의 둘레와 넓이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얘네들 스피노프도 있죠. 그럼 누구의 넓이와 누구의 둘레 정도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얘네들 스피노프가 있잖아. 원에서 딸려 나오는 친구들 그게 누구야? 2개.
아, 저거나 얘 부채꼴에 관련된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겠죠? 얘 스피노프 격이기 때문에 부채꼴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공식으로 출력이 돼야 되고 이 정도가 아니면 굳이 공식으로 출력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딱 이 정도까지만 잡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들은 뭐 그냥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는 공식 있나요? 여기서 기억 안 나는 공식 있나요? 뭐? 부채꼴? 오케이. 그럼 부채꼴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넘어가자면. 그쵸? 여기까지는요. 자, 부채꼴의 넓이와 둘레, 호의 길이 얘네들에 관련된 거. 그럼 우리는 여기 두 가지만 스피노프로 기억하고 갑시다. 호의 길이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거. 뭐 기억하고 가세요. 자, 그러면 호의 길이 구할 겁니다. 우리는 원에 뭐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호의 길이는 원에 어디에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 호의 길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지? 반지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원에 일단 뭐를 구해야 돼? 둘레를 구해야죠. 둘레!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둘레에서 자른 거기 때문에 원의 둘레 2파이R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얘를 얼마만큼 자른 거냐면 각만큼 자른 거잖아. 왜냐면 어차피 호의 길이랑 중심각은 비례하거든.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야? 전체를 360으로 비례 배분할 건데 내가 어떤 각만큼만 가져갔는데 그래서 여기 360분의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자른 거를 우리가 호의 길이라고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원의 넓이 구하고 싶죠?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구하려면 똑같이 원의 넓이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그치, 파이R 제곱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파이R 제곱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똑같이 잘라요. 비례 배분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는 요 전체 360도를 기준으로 중심각만큼 생길 거니까 요렇게 그래서 360분의 세타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식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거속시는 그냥 하나만 해줄게. 거속시 자 이거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지, 소 결국 뭐야? 얘네 같은 라인에 있는 것끼리는 곱하고 위아래로 있는 건 분수 처리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 사실 얘네들을 가지고 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결국 봤을 때 우리가 y가 x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 x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되라고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칠 거 얘 몇 차 함수 되래? 2차 함수 동그라미 치시고 2차 함수가 되라는 거는 얘가 x에 대한 몇 차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x에 대한 몇 차식이 되거라랑 같은 말이야. 그치. 얘 x에 대한 2차식이 되세요. 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야. 2차식 안 되는 건 다 2차 함수 아닌 거야. 뭐가 됐든 간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돼요. 한 2개 정도만 보여드리면은 나머지는 너네가 한번 찾아볼 수 있거든?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y죠. 근데 y는 원에 뭐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는 y는 원에 뭐야? 그치, 밑줄. 원의 둘레 구하기죠. 자, 그럼 원의 둘레를 구해봅시다. 그럼 원의 둘레 구하는 거는 반지름에 몇 배 해주고 파이 붙이는 거니까 2배 해주고 파이 붙이는 거니까 그럼 1번 봐봐. 적지마. 지금부터 아무것도 적지 말고 잘 봐. 알겠니? 확실히 잘 보고 확실히 너네가 이해한 다음에 너네가 똑같이 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y는 그래서 지금부터 뭐냐면 반지름 x에 2배 해준 거 거기에 파이 붙이면 돼요. 그럼 이거지. 그럼 얘 몇 차식이야? 지금 이렇게 보면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이거? 1차식이죠.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기 있는 파이는 숫자로 취급합니까? 문자로 취급합니까? 파이는? 이거 수예요. 3.14를 대체한 거기 때문에 이거 숫자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요 파이가 숫자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면 파이는 차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친구입니다. 다시 x가 몇 개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현재 하나 있으니까 얘는 1차 함수죠? 그래서 얘는 1번은 아닌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떤 거 해볼 거냐면 그래 4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4번 보게 되면 부채꼴의 넓이 구하기죠. 그럼 우리 부채꼴의 넓이 y 구할 거야.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원에 어디서 출발하니까 원에 어디서 출발해? 부채꼴의 넓이 원에 어디서 원에 뭐를 구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내가.
넓이. 그러니까 반지름이 x니까 그래서 나는 파이 x 제곱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반지름이 x니까. 여기까지 됐죠? 거기 우리는 곱하지. 뭐를 곱하냐면 비례 배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전체 360으로 나눴을 때 그 360분의 중심각 몇 도를 분자로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분자 몇 도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몇 도로? 60도로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6분의 1의 파이 x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거죠. 그럼 어차피 파이는 어차피 숫자 취급하니까 파이는 무시하고 x 제곱만 보면 얘는 이차함수가 맞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4번은 그래서 이차함수가 되었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2, 3, 5는 이런 식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럼 하나가 더 나오겠죠. 이차함수가 두 개니까.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25쪽에 1-1과 1-2를 지금부터 다 풀어보시는데 얘네들을 푸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릴 시간은 정확하게 나 몇 분만 줄 거냐면 두 개 합쳐서 5분. 5분만 딱 드릴 테니까 다 풀어보세요. 참고로 2차 함수가 되고 싶으면 식을 완벽하게 정리했을 때 남게 되는 게 2차식이 되기만 하면 돼. 알겠죠? 그거 조심하면서 1-1번과 1-2번 풀어봅니다.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책에다 풀어.
하고 쉽시다. 자, 1-1의 정답 두 개입니다. 몇 번 몇 번이죠? 몇 번 몇 번이에요? 채점하세요. 몇 번 몇 번이야? 1-1번의 답? 답은 2번, 4번. 자, 1-2번의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최종적으로 너네가 다 다시 풀어봤을 때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2번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죠. 잘 봐라, 이원준. 정신 차리고 잘 봐라. 자, 대표형이 2번 들어갈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적을 거 하나도 없고요. 적을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 개념 이전에 세웠던 거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빨리 보고 빨리 끝내버립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집중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우리가 원하는 건 F1과 F-3을 더해준 거를 원했고 fx를 알려줬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내 fx는 지금 현재 딱 보니까 누구를 fx라고 잡았냐면 저기 있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통해서 첫 번째 내가 F1만 찾아주면 될 것 같죠? 나머지는 똑같이 하면 되니까. 맞아? 그럼 F1을 내가 어떻게 찾는지를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F1을 찾으란 얘기는 여기 있었던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은 값을 찾아달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1이죠. 다시? 그럼 여기랑 똑같은 기호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한테 다 똑같이 얼마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까? 저 친구들한테 똑같이 1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함수값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같은 기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애들한테는 똑같은 숫자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괄호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애들한테는 다 1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저기 있는 x 대신에 1. 그래서 난 여기는 1의 제곱에서 나는 마이너스 4에다가 나는 저기 x 대신에 1을 집어넣고 거기서 얼마 빼주면 되냐면 8 빼주면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1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그 계산 결과. 이게 함수값인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된 그 계산 결과를 함수값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승우야. 그럼 내가 여기는 F-3 집어넣을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X 대신에 다 얼마 넣으란 얘기랑 같은 말이야? 마이너스 3이죠. 다시. 그럼 여기 있는 X가 지금부터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나는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거에 대한 여기 전체 제곱에서 나는 마이너스 4 거기에 우리는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나는 거기에 8까지 빼준 거를 계산하세요. 이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딱 계산해주게 되면은 뭔지는 뭐 니들이 찾아보면 되겠죠. 이제부터는. 맞아? 그럼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끝입니다. 다시. 그럼 여기 있는 프린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내가 필기노트 드린 거에 대표형 2번 문제가 답 없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다시 먼저 풀어보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걔 푸시고 교재 넘어와서 2-1과 2-2가 있습니다. 세 개 다 합쳐서 5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풉니다. 프린트 먼저 푸세요. 프린트에 있는
아니, 공부를 되게 잘했던 애가 있어요. 광성고를 갔어. 애가 흔히 얘기하는 밥통이 돼가지고 지금 애가 중간이야. 당연히 갈 수 있는 대학은 없죠. 아, 진짜 내가 그래서 광성고는 두 번 다시 안 보내기로 마음 먹었어요. 광성고는 진짜 가는 곳이 아니야. 여자애들은 인화여고가 그래. 가지 마. 알았니? 인화여고가 그래. 내가 지금 고등학생들 인화여고 제일 많이 데리고 있긴 한데 걔네 학교 생각하는 꼬락선이 보면 뭐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민원 넣을 거야. 시험 문제 더 어렵게 되라고. 난 그 도학교는 진짜 민원 넣을 거야. 어. 이렇게 해서 대학 보낼 생각이나 있는 겁니까? 라면서 내가 민원 넣을 거야, 민원. 인하여고는 교장이 대학 보낼 생각이 없고 광성고는 선생님들이 대학 보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좀 정신 차려야 돼, 이 동네 학교들은. 내가 너네한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솔직히 니네를 위해서라면은 위장 전입해서 송도 가세요. 그게 제일 나아. 위장 전입해서 송도 가. 근데 니네 그렇게 현실적으로 못 하잖아. 그럼 이 동네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학교는 여고는 차라리 학인여고 아니면 인인여고를 가시고 남고는 차라리 인하부고나 거기를 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인하부고 선인고 그 다음에 인항고? 그래, 인항고까지는 껴줄 수 있겠다. 그 세 개가 제일 나은 남고는. 알겠죠? 광성은 별로고 솔직히 남자애들 제일 갔으면 하는 곳은 인천고. 거긴 애들이 많잖아. 거긴 인천 전국에서 다 모집하니까 인천에서 다 모집하니까 거기는 전교생이 한 그래도 350명, 360명 돼요. 그러면 1등급이 36명이거든? 다른 학교들은 1등급이 13명, 14명이야. 광성고 기준 140명이니까 광성고 1등급 받으려면은 14명 안에 들어야 돼. 그거보다 훨씬 편하잖아, 36등이면. 인천고가 막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인천고도 약간 조금 노려볼 만해. 대신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니네가 빡센 건 다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지. 됐죠?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쪽으로 모을 거야. 나는 니네 남자애들이 인천고, 여자애들이 인일lok으로 모을 거야. 알겠죠? 그 두 학교 아니면 나는 안 할 거야. 자, 여기 보세요. 걔네 둘이 내 입맛을 딱 맞아요. 내 입맛에 딱 맞아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2-1번이랑 2-2번 정답만 부르고 쉴게요. 2-1번이 정답 몇 번이에요? 거의 다 맞추긴 했던데. 몇 번이야? 5번. 알겠죠? 2-1번이 5번. 2-2번의 정답은 4예요, 4. 자, 쉬는 시간 갖고 25분 되면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부터 다 좀 적으시면 됩니다. 교재는 128쪽을 보고 계시면 됩니다. 교재는 128쪽 펴시면 되고, 하민아 지금부터 등짝을 제 뒤에 있는 애한테 세게 한번 후려 갈겨라. 자, 여기 보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어쭈, 째려봐. 째려봐, 지금. 지금 날 째려보고 있는데, 저거, 지금. 자, 책은 128쪽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잘 봐. 지금부터 개념들을 좀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설명해주는 방식 그대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시고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오늘 수업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여기 있는 예를 통해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을 건데 그 사실들을 좀 비교를 해 주시면서 와주시는 게 2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잡아주시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필기노트는 그 다음 페이지를 펴놓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필기노트는 그 이쪽 펴놓고 있으면 되니까 잘 보시면은 자 얘는 1, 2번을 안 붙여도 돼서 그냥 이거 하나만 딱 쓸게요. 됐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세요. 어떤 거를 좀 바라보실 거냐면 두 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다시 얘네들을 내가 지금부터 실제 함수값들을 찾아서 다 그림을 그려볼 거야.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보통 함수값을 찾을 때는요. 몇 개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한 3개 정도? 4개 정도의 점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완벽하게 정의를 내리고 싶다 그러면 한 5개 정도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내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한 5개 정도까지 그래서 얘네들의 좌표들을 한번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 5개 정도만 찾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점점점으로 처리할 거야. 그럼 이렇게 점점점으로 처리된다는 건 얘가 그대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으로 보고 싶은 건 마이너스 1. 그 다음으로 보고 싶은 건 0. 그 다음에 어디를 갈 거냐면 여기 있었던 얘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2. 그 다음에 마지막 점점점. 이렇게 해서 얘네들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각각 우리가 함수값들을 찾아보는 거는 다 해보셨으니까 그럼 함수값들을 좀 찾아봐서 그러면 여기 0부터 넣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0을 넣어봐. 얼마야? 0의 제곱은? 0이죠. 그럼 0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고 1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숫자 나오죠. 제곱이니까. 맞아요? 그럼 1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둘 다 얼마로 된다라는 건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1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둘 다 얼마가 되죠? 1이지. 이렇게 되고 2랑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둘 다 얼마가 돼버려요? 4가 돼버리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도 똑같이 우리가 함수값을 표현해주는 요 표를 좀 표현해서 똑같은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똑같이 표현을 해본다면 그럼 여기 있는 요 x랑 y를 똑같이 잡았을 때 여기 댕댕댕 여기도 똑같이 땡땡땡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서 우리 똑같이 5개만 찾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2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땡땡땡 여기까지 이렇게 숫자를 다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똑같아요. 저기는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럼 x제곱이랑 다 똑같은 거 나오지. 다만 앞에 뭐가 붙는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지. 그치? 앞에 다 마이너스가 살아있겠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0일 때는 0, 1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둘 다 1이고 2랑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둘 다 4인데 중요한 건 다 뭐가 붙냐면 마이너스가 붙지.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프니까. 맞아요? 그럼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첫 번째 y는 x제곱부터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얘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쪽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고 이쪽으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겠지. 왜? 여기를 기준으로 점점 올라가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도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점을 실제로 찍어보면 1, 4, 9 점점 늘어날 거고 얘도 1, 4, 9 점점 늘어나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리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 해서 나오게 되는 요 친구.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y는 x제곱을 그래서 저기 있는 연두색 그래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왜 곡선으로 표현이 돼?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거죠. 이거를 실수 전체로 확장을 해보면
진분수에 해당하는 부분, 즉 분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더디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분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일정함수처럼 일정하게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야. 그쵸? 왜냐면 제곱하는 숫자들이 점점 커지면서 분모가 더 커지면서 분자가 그거를 못 쫓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알겠죠? 점 찍어서 그려보는 거야. 그럼 얘도 이거랑 그림은 똑같겠지. 다만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계속 내려가겠지.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다 괜찮나요? 유빈 됐어? 여기까지? 승우 여기까지 이해됐어? 응. 그러니까 점을 그대로 찍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되고 여기는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그래프에 우리가 지금부터 좀 그러면 가져야 되는 사실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5가지가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는 사실 5가지가 튀어나오는데 그 5가지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는 게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다 뜯어보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고교 연계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교 연계 과정들까지도 같이 잡아주면서 넘어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얘네들 그래프의 모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은 우리는 어디서 그리든지 관심은 없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앞에 있는 게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그럼 모양은 똑같냐면 다 똑같아. 그렇죠? 그냥 얘를 뒤집었냐 안 뒤집었냐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다 그림 똑같아. 맞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포물선이라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걸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다 뭐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그래서 얘네들은요 어디서 그려지든 간에 다 포물선이 됩니다. 라는 거를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런 모양을 포물선이라 그래요. 포물선은 여러분들 앞으로 자주 만날 거니까 이렇게 그려진 데 정도는 다 알고 넘어가시는 게 도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딱 이해해봐요. 위에 거든 아래 거든 같은 y값을 갖게 하는 애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같은 y값을 갖게 하는 애들이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지금 봐봐. 위에서 그려지든 아래에서 그려지든 무조건 몇 개씩 갖고 있니? 같은 y값을 갖고 있는 건. 2개씩 가지고 있죠. 이쪽에서 똑같은 거 계속 만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봤을 때 같은 y값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다 중에 이제 뭐냐면 2개씩 가지고 있죠. 근데 유일하게 어디서만 지금 현재 한 개 점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딱 이 순간이 있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유일하게 한 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특별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가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표현이 된 유일하게 어떤 점에다가 내가 집중할 거냐면 저기 유일하게 x값에 y값도 하나가 되는 점. 근데 다시 이건 뭐냐면 얘가 유일한 x를 갖게 하는 점이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가 보통 하나가 정해지면은 x가 2개가 나오는데 왜냐면 풀마로 나오니까 원래는 그게 2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점이 지금 현재 하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 점을 우리가 지금부터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반드시 꼭지점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 꼭지점은 도대체 뭔데?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이 친구들한테서 부호의 영향을 안 받게 하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한테서 여기 있는 부호의 영향을 안 받게 하려면 저기 있는 x가 대놓고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치, 0일 때면 얘가 부호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니까 0이 되면 얘가 무조건 0이라는 숫자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 y값도 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 번째 꼭지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 꼭지점은 어떤 점이냐면 여기 있는 x가 0인 점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면 돼요. 지금 이게
계속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관찰하면서 생기게 되는 사실들이에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딱 봤을 때 이게 세 번째가 고교 연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여기 이게 그럼 0이 되는 점은 여기 하나가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여기에 어떤 선 하나를 그려볼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잡았을 때 얘를 기준으로 좌우는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똑같지? 다시 뭐냐면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를 보면 얘들은 선대칭이라는 겁니다. 다시 뭐야? 얘를 이렇게 접어도 똑같이 완벽하게 포개어진다라는 게 세 번째 결론이 돼. 그러니까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가 생겼냐면 대칭축이 생겼구나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칭축이 발생했고 그 대칭축은 그러면 실제 어디서 나오니? 라고 한다면 이 대칭축은 꼭지점의 X좌표를 가지고 만들어낸 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뭐냐면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칭축을 토대로 우리는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여기 대칭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오게 되는 뭐가 나오냐면 대칭 관계가 성립하는데 그 대칭도 점대칭이니 선대칭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둘을 기준으로 우리는 선대칭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응용되면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는 무조건 거리가 똑같아요. 그걸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는. 알겠지?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걸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잡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어? 그럼 마지막. 그러면 봐봐. 그러면은 여기 대칭축을 기준으로 증가감소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야. 그럼 증가감소라는 거는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지만 뭐냐면 증가감소는 x가 커질 때의 y 값의 증가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네 번째로 그래서 증가감소 판단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증가감소 판단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증가감소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또 달라지냐면 여기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는 분명히 다르죠. 왜? 여기 연두색만 봐봐. 연두색을 보게 되면 여기 1번 영역에서는 여기 1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x가 커질수록 y는 떨어져. 그러니까 얘는 감소야. 맞죠? 여기까지는요. 맞죠? 여기까지는. 왼쪽은 x가 커질수록 y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감소예요.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그러면 이쪽에서 잡아봐. 그럼 첫 번째로 이쪽 파트는 그래요. 너는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x가 커질수록 y가 올라가고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다시 그럼 얘는 감소야 아니면 증가야? 여기 관계를 보게 되면 여기는 감소야 증가야? 여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달라지는 점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그래프에서도 똑같을 거냐? 라고 보면은 여기는 봐봐. 얘는 x가 커질수록 y도 올라가고 있지.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여기 왼쪽은 그러니까 여기 왼쪽은 여기 밑에 거는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여기는 증가하고 있었지. 근데 여기는 증가하고 있는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니까 얘는 오히려 커질수록 y는 떨어지고 있지. 그럼 얘는 증가해 감소해? 지금 보니까 얘네들은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나와. 다시 얘기하면 뭐야? 증가 감소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잡아주게 되면은 첫 번째 그래프였던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끝난 거고 사실 모든 2차 함수는 이걸 가지고 평행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질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다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함수들 꼴을 만나게 될 건데 그 꼴이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야. 다 똑같다야. 알겠니?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지금 얘가 기본형이거든요. 얘를 표준형이라고 그럴 거고 얘를 기본형이라고 그럴 거야. 얘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아무리 점 가지고 장난을 쳐도 얘는 충분히 다 풀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차 함수는 1차 함수보다 조금 더 쉬운 건 얘들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거기까지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관찰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이따 너네 적을 땐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이거는 관찰 사실이니까.
알겠죠? 요건 안 적어도 돼. 여기까지는 현재 내가 설명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아 그렇군 이런 느낌은 오나요? 아 그렇군 아 알겠다 이 느낌은 왔죠? 아니야? 알겠다는 아니야 아직? 알겠다는 아니야? 아니면은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런 느낌이야 지금?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얘네들 본 거를 가지고 이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을 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은 안 적어도 된다. 여기는 관찰이야 관찰. 그러니까 관찰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여기 왼쪽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적으라고 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자, 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함수 두 개. 그래서 y는 ax 제곱의 그래프라는 거를 살펴볼 건데 그거를 내가 지금부터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저기 최고차항의 개수였던 유일한 a 저기 있는 유일한 숫자가 0보다 컸을 때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저 a가 0보다 작았을 때 이 두 가지에 맞추어서 내가 문제를 여기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가면 이렇게 잡아. 자, 그럼 첫 번째 양수일 때부터 볼게요. 그럼 양수일 때는 얘가 어차피 뒤에 있는 x제곱이 다 양수밖에 안 나오죠. 근데 그 양수밖에 안 나오는 친구의 양수를 곱한다잖아. 결국 얘는 여기 있는 요 위에 거 그래프처럼 나올까요? 아니면 밑에 것처럼 나올까요? 여기 있는 얘를 양수일 때로 그림을 그리면 위에 거 아니면 밑에 거 둘 중에 뭐처럼 나오게 될까요? 그래프 모양이? 위에 것처럼 얘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그리게 되면은 이 그래프는 실제로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요렇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 0,0이 유일하게 y값 하나 갖게 하는 점이니까 0,0을 기준으로 맞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 있는 a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차피 x제곱은 플러스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건 얘는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소리일까요? 떨어지겠지. 다시 여기 밑에 있는 주황색 그래프처럼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리면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그림을 그리면 여기 있는 얘 x축과 y축을 기준 잡았을 때 여기 x축을 그대로 그때 여기 있는 y축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더래. 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건 여기 같은 y값을 갖게 하는 x들은 지금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들이 다 두 개씩 갖고 있을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 여기 있는 요 점에서만 이제 몇 개 점을 갖냐면 한 개 점을 갖는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 한 개 점에서 갖게 되는 특징이 바로 뭐야? 여기 왼쪽에 있었던 감소와 증가가 바뀌게 되는 점이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그래프의 특성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요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이 생겨요. 그때 여기 있는 증가 감소의 변화점이 생기게 되고 그 증가 감소의 변화점이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 0,0에서 똑같이 그게 바뀐다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0,0에서 지금 이제 똑같이 바뀐다라는 게 눈에 보일 거고 그 점을 우리가 불러주는 이름이 아까 얘기했던 거야. 그게 바로 뭐야? x가 0인 점? 그게 꼭지점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서 가장 챙겨가야 되는 건 꼭지점입니다. 이 친구가 엄청나게 쓰여요. 그래서 이 친구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이 친구의 정확한 뜻, 그리고 이 친구가 정확하게 어디서 만족이 되는지를 모르면 못 찾아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실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실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가 증가감소의 변화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요 증가 감소의 변화점이 생기는데 그 증가 감소의 변화점을 가지고 이 점들을 내가 지금부터 싹 다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쟤를 다 꼭지점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 꼭지점이 가리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꼭지점이 되게 많아서 이 꼭지점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할 건 이 두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공통 특징부터 잡고 넘어가자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공통 특징은 첫 번째 뭐냐? 얘들은 분명히 꼭지점이 둘 다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꼭지점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 꼭지점은 반드시 얘를 기억하실 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있는 요 x좌표만 알면 돼요. 어차피 y값은 그 x가 정해질 때의 함수값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x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x가 바로 누구냐면 저기 저 제곱이죠. 그때 저기 있는 저 제곱 안에 있는 것이 0이 되는 점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제곱 안의 식이 있을 건데 그때 그 제곱 안의 식이 얼마가 되는 값이냐면 0이 되게 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누구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때 저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잡아서 그거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얘는 왜? 그래야 저기 앞에 있는 a 저 최고차항의 부호의 영향을 안 받아요. 알겠죠? 왜? 꼭지점은 증가함수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려면 제곱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 그렇죠? 제곱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얘 다른 x가 들어와도 같은 x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림으로도 이렇게 해서 보면 딱 그걸 알겠죠? 그게 지금 이제 드러나지? 그래서 얘는 뭐야? 제곱 안에 있는 x가 0이 된다. 그래서 얘가 0일 때야. 됐어요? 그럼 얘가 0일 때의 함수 갖고 하면 얘가 0x, 0a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y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이 0,0이야. 알겠죠? 기분형은 그래요. 그래서 꼭지점이 그래서 0,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발생했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두 번째 뭐가 존재하냐면 대칭축이 존재합니다. 그때 여기 있는 대칭축이 존재하는데 이 대칭축을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선 이걸 5개의 방정식으로 얘기할 거야. 됐어요? 5글자로 얘기하는데 이 대칭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대칭축이 존재하고 그 대칭축을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억해줘야 되는 건 그럼 대칭축은 어디서 갔는데? 라는 것만 알면 돼. 그럼 대칭축은 뭐야? 여기야. 왜?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선대칭이 된 거잖아. 지금 얘네들이.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이거 꼭지점의 x점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선대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축의 방정식은 바로 누구 가져오면 되냐면 여기 있는 x값 그게 바로 누구냐면 0. 다시 뭐야? 꼭지점의 x좌표가 들어오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왜 내가 극강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겠죠. 꼭지점이 사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승부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x는 0, 여기 있는 0이 바로 꼭지점의 누구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그대로 나오면 된다. 여기까지 잡아주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가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딱딱 잡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차이점이 있죠. 그럼 얘들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여기 그래프 개형이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 차이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잡아줘야 되는 특성이 바로 누구냐면 이 정도. 그럼 여기 있는 이 정도를 봤을 때 그럼 봐봐. 잘 봐. 차이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찰한 거를 가지고 내가 결론을 지어주자면 차이점. 여기는 이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번 파트, 여기 2번 파트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도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1번 파트 그 다음에 여기를 2번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요 A가 양수일 때 여기 1번 파트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여긴 감소하고 있어요. X가 커질 때 Y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얘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 얘는 X가 커질수록 Y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감소해서 뭐로 바뀐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이거는 증가로 바뀌어. 그 감소 증가 바뀌는 게 누구냐면 꼭지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원래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래는 증가했는데 그 증가했던 함수가 꼭지점을 기점으로 얘가 어떻게 돼버려? 증가해버려? 감소해버려? 감소해버리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반대로 뒤집히게 되는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같이 잡아주게 되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프로 관찰한 사실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지막 하나 좀 더 기억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래프의 폭이에요. 그러니까 폭이라는 건 이거예요. 얘가 말랐냐 뚱뚱하냐를 얘기해달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 그래프가 말랐냐 뚱뚱하냐를 얘기하라는 거야. 나는 어때요?
죽여버린다?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 난 살이 빠졌어요. 13kg나. 몰라. 80몇 대야 지금. 꼭 내 몸무게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만 잠이 딱 깨고 이거를 할 때는 또 84인가 그래요 내가 지금. 많이 뺐어요. 강제로. 저번 달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번 달에 밥도 못 먹고 맨날 수업만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아침에 내가 뱃살을 체크를 하거든요. 내 뱃살이 얼마나 나왔나 맨날 체크를 하는데 아니 거울에 비치잖아. 아니 화장실 들어가면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은 애가 원래 배가 이랬거든? 요즘은 배가 이래요. 뭐? 아니 요즘은 그래도 일자가 됐어요. 그냥 앞뒤가 두꺼워서 그래요. 뼈가 두꺼워서 그런 거야. 뼈가 두꺼워서. 갈비뼈가 두꺼워요. 됐냐? 갈비뼈가 두꺼워요. 내 기본 골격이 이 정도예요. 뼈 말라는 안 돼. 내 뼈 상태로 봤을 때 절대 뼈 말라는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많이 빠진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잡아주는 게 그래프의 폭이에요. 그래프의 폭. 꼭 내 몸무게, 내 몸에 관련된 얘기들만 할 때만 잠이 확 깨고 이거 들어가면은 맨날 이러고 있고 죽여버려 아주 그냥 진짜. 자, 봐. 그럼 이거 생각해봐. 애가 삐쩍 말라야 돼. 그럼 애가 삐쩍 마르려면 뭘 해야 되겠냐, 애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지. 그럼 함수에서 다이어트를 시킨다의 진짜 의미는 얘네들 한 점과 한 점 사이에 격차가 있겠지. 그럼 얘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된다는 소리일까? 아니면 조금 천천히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일까? 완벽하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럼 가파르게 올라가고 싶으면 얘네들 자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가파르게 올라가려면 얘네들 자체가 증가폭이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곱해지는 숫자가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소리 아니면 작아야 된다는 소리야? 얘는 어차피 고정이에요. 얘는 어차피 숫자가 고정돼 있단 말이야. 왜? 우리가 집어넣는 X값들이니까 아무거나 넣을 수는 없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넣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같은 X를 넣어도 누군가는 팍 올라가야 되고 누구는 천천히 올라가야 돼. 그럼 팍 올라간다, 천천히 올라간다의 기준을 잡아주려면 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더 크면 되냐고, 더 작으면 되냐고. 더 크면 더 빨리 올라가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네가 러닝을 뛰어. 같은 거리를 도착을 할 거야. 러닝 크루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러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쳤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누군가는 여기를 헉헉헉 하면서 되게 거의 걸어가듯이 뛰어가고 누군가는 빨라가지고 재빠르게 확 뛰어갔어. 그럼 여기에 더 먼저 도착하는 애들은 재빠르게 튀어가내겠냐고 아니면 헉헉거리면서 걸어가내겠냐고. 재빠르게 뛰어가는 애들이 더 빨리 도착하겠지. 근데 그거 자체를 구하는 거리, 시기, 속력과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 그럼 시간은 어차피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한다 했을 때 속력이 일정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속력이 곱해지는 그 순간에 따라서 그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더 멀리 갔냐 더 적게 갔냐를 결정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이차 함수도 동일하다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더 빨리 가고 싶은 애는 더 많은 숫자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뭐야? 얘는 돼지야. 얘는 벌크업을 아직 더 하고 싶어. 라이크 김정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김정은이 되고 싶다 해. 걔는 아직 벌크업이 부족하대요. 200kg까지 찌우는 게 목표래잖아. 네, 뇌피셜이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더 찌던데. 네, 뉴스 보잖아. 뉴스 보면은 그 평양에 있는 그 인간은 요즘 점점 더 찌는 것 같던데. 거기 곧 죽으면은 그 법 개정해서 그거 알아요? 법 개정했대잖아. 저기 밑동네. 그래서 자기 죽을 때 되면은 핵 버튼 누르면 핵 터트릴 수 있도록. 법 그렇게 개정했대잖아. 미친놈이죠? 여기 보세요. 자기 죽을 때 되면 핵 터트려도 된대. 그렇게 해서 법을 바꿨대요. 정상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렇죠. 뭐 그래서 애가 살을 더 찌워야 돼. 벌크업을 해야 돼.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같은 속도로 여기 있는 요 거리를 간다고 쳐. 그러면 살을 더 찌워야 되는 입장이면 더 많이 움직여야겠냐 아니면 더 적게 움직여야겠냐 얘가? 더 적게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한 거리를 가더라도 내가 여기서부터 유빈이까지 간다 하더라도 빠르게 이렇게 갈 거냐 천천히 갈 거냐 했을 때 나는 벌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되게 천천히 가겠지. 왜? 칼로리 하나하나 모두 다 소중하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칼로리 하나하나를 모두 다 챙겨줘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야. 다시 한번 뭐야? 숫자를 되게 작게 곱하면 그래프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그 점과 점 사이에 이동하는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죠? 이해됐지? 그래서 그래프의 폭은 사실상 그래서 누가 결정하냐면 저기 최고창의 개수가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그때 이 곱해지는 숫자가 최고창의 개수니까 그 최고창의 개수에 실제로는 뭐야? 절대값이 결정이 됩니다. 왜? 마이너스가 붙건 플러스가 붙건 얘는 그냥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프가 날씬해지고 뚱뚱해지고의 차이는 그냥 그 곱해져 있는 실제 숫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뿐인 거예요. 부호는 상관이 없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의 절대값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절대값이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더 커버리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그래프의 폭은 좁아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전반적인 아이디어들은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여기에 뭐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문제 가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문제 가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일단은 이거 얘만 좀 적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요것만 적어주세요. 여기만. 저것만 적고 출발하겠습니다.
정리 다 했지? 자, 128쪽에 그래프. 그래서 여기 특징들만 다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문제를 빠르게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문제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래프의 모양은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칠세요. 누구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된다? A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된다. 다시. 그럼 여기 있는 요 부분 잠깐만 지우고 갑시다. 많이도 썼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A 동그라미 치시고 A가 바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A라고 얘기하지 말고 얘가 바로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숫자지. 다시 최고차항이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만 적어놔. 그래프의 모양은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시 최고차항의 숫자가 누군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 프로보니선 니네가 알고 있는 요 빗살무늬 토기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A가 음수면은 빗살무늬 토기 뒤집으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빗살무늬 토기가 뭔지는 알 거 아니야. 빗살무늬 토기 이거잖아. 빗살무늬 토기. 이게? 죽여버린다 진짜.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빗살무늬 톡이 만들어진다.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 밑줄 꼭지점은 사실 X좌표만 알면 되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구냐면 0이다.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저기 있는 저 제곱 2, 즉 제곱 안에 있는 식이 얼마가 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제곱 안에 있는 식이 얼마가 되는 숫자? 제곱 안에 있는 식이 뭐가 되는 숫자를 찾아주는 게 꼭지점 X좌표라고? 그치, 얘가 0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곱 안의 식이 0이 되는 X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0이 되는 X값 찾는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 되는 거고 그러면서 축의 방정식 이게 바로 대칭축이죠. 밑에다가 적어줘. 이게 바로 대칭축이죠. 그래서 이 대칭축은 그래서 누구 가져오면 되냐면 밑줄 X는 제로, 꼭지점의 X좌표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꼭지점의 X좌표를 가지고 오게 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그래서 이 Y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다. 이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대칭축이라서 그런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밑줄. 그래서 Y축의 대칭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밑줄을 그어주세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겠고 그래프의 폭을 결정해주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의 뭐냐면 절대값 네모.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의 폭이 달라진다. 이거는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동일하다.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뭐 마지막 거는 그냥 위아래가 서로 뒤집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밑줄 X축의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위아래가 바뀐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만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X축 대칭이면 위아래가 뒤집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뒤집히는 관계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은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는 X축 대칭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들을 좀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문제들을 토대로 내가 네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그 네 문제를 토대로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우리 교재에 있는 것 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일단 먼저 싹 다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숙제로 여기 안 된 부분들 다 풀어오세요. 숙제는 미리 얘기한다. 오늘부터는 다시 뭐가 컴백이야? 여러분들 수요일까지 뭐 내야 돼 이제? 워크북.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워크북 찾아놓고 워크북 숙제하세요. 일단 본교재는 130쪽까지 다 할 거야. 130쪽까지가 숙제고요. 워크북은 22쪽 한쪽일 거예요. 22쪽 한쪽이니까 그거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워크북 해와. 알겠죠? 밥은 오늘 안 줘요. 밥은 여러분들 아마 수요일날 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127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127쪽에서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쫙쫙 갈게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그냥 OX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와. 알았죠?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문제 한번 풀어봐 이럴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왜냐? 지금 내가 설명해 준 거 다 그대로 체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준 거 그대로 체크하면서 봅시다. 첫 번째 차 아래로 볼록인 곡선이다. 즉 이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 최고차가 보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지금 현재 이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최고차가? 양수니까 얘는 이 모양 나오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여기 1번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죠? 다.
그럼 y축 대칭이죠. 그럼 y축 대칭이라는 거는 여기 세로선을 기준으로 얘가 대칭이로?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거 y축 밑에다가 적어줄 거는 y축의 또 다른 이름 x는 얼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0이다. 그럼 x는 0이다의 대칭이니? 라고 물으면 얘는 무조건 대칭 맞아 아니야? 얘 맞죠 대칭. 맞아 여기까지는요? 이게 대칭축인데. 맞아 여기까지는요? 대칭축이라서 x는 제로의 대칭 맞아요. 그러니까 2번 맞고 그러니까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그치 여기가 0일 때 얘가 진짜 0이 되니까 맞아? 얘가 0이 됐을 때 꼭지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0,0이 맞아요. 맞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만 보는 거예요. 계속 이 그래프에서만 봐.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제 0이고 얘를 기준으로 x가 음수일 때 여기 왼쪽을 보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왼쪽을 보게 되면 x가 커질수록 y가 똑같이 커지니? 라고 물어보는 게 4번이지. 예, x 커질수록 y도 커져요? 아니면 y는 작아져요? 지금 보니까 여기 4번은 x가 커질 때 y 커지니? 작아지니? 여기 보면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다시 뭐야? 그럼 얘는 증가한다 아니면 감소한다? 얘는 감소한다지. 그래서 여기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실제 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 보는 게 5번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5번은 여기 옆에다가 적어주실 건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서 얘네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는 거거든. 그럼 다시 뭐야? 얘가 0,0이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이걸 기준으로 얘가 지나는 부분이 1, 2, 4분면이다. 라는 것만 확인해 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번은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하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4번은 간단하게 여기 있는 y는 x제곱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 거, 점이지 않은 거를 찾으라는 건 실제 뭐를 찾으란 얘기랑 같은 말이게 그것만 물어볼까? y는 x제곱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다. 라는 거를 판단해 달라는 얘기는 실제 얘가 뭐를 확인해 주란 얘기일까요? 그치. 값. 다시 뭐냐면 함수값 찾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에 대한 드립을 치고 있으면 얘네들은 100% 요것만 적어놓고 가시면 돼요. 함수값 찾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원하는 건 함수값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게 x야. 그럼 그 x를 실제 저기 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계산 결과가 y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다시 1번 보여주면 마이너스 4가 여기 x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y값은 그래서 실제로 얼마가 되는 게 맞아?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되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자.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2번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그럼 6이 됩니까? 9가 됩니까? 그러면 9가 되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틀렸지.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확인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있는 것들도 똑같은 거니까 해볼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똑같은 거고 거기에 추가된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 관계. 그것만 기억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있는 문제부터 가볍게 설명은 해주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복습은 해와. 그래서 숙제는 거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죠? 숙제는 거기까지고 다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